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혜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영상 교육 자료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완전 정복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본 영상 교육 자료에 삽입된 목소리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 서비스를 이용하여 녹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에 관하여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장 자체의 결제 운영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자료인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학교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부에서 발행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내한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에서 11쪽에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입니다. 그중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정기구입니다.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결정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생의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으며 법령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재정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내용만 학교장 내부 결재로 계획을 세워 운영하면 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럼 회의록을 만드실 필요도 없으며 회의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만 학교장 내부 결재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에서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된 부분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주셔야 하는 공문입니다. 최초 사안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보내주신 후 14일의 권고기한 내에 사안조사를 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만 심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보고서 하나만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주시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아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명시된 학교장 자체 해결의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운영되기도 하고 자가격리되는 학생 또는 교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권고된 처리기한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담당 선생님께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접수 시 관련 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된다면 사안 접수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시에도 권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SNS, 온라인 공간 등의 사이버 폭력이 많아지면서 피해 학생은 분명하지만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반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역시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안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향후 가해 학생의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뒤섞여 있는 서로 간의 폭행이 있었던 사안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안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학생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을까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교육적인 사안의 종결 방법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결정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강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해 학생이 원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에 명시된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종결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따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안은 인지하는 즉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은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법이나 민법의 절차 등과는 분리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라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찰에서 유죄라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물리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학교장 긴급조치 이후에 화해가 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학교장은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취소하고 출석 인정 등의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둘 중 하나의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가해 학생 선도조치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단에 따른 학생 징계를 위하여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해 학생 및 주변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까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내봉사 이수 시 학교장 자체 해결 등의 조건부 학교장 자체 해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에 이른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징계가 아니기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의 가해 학생들 중 선택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사안에서 빼달라며 개별적인 합의를 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피해 학생이 모든 가해 학생들을 한꺼번에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일 때 각 피해 학생별로 해당 사안의 가해 학생 모두와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별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가해 학생이 두 명의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 한 명의 피해 학생과는 자체 해결을 하고 한 명의 피해 학생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 각각의 학교에서 모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속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만 소속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이 제한되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을 절차에 포함한 취지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구성원이 논의하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다소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보호자의 민원이나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하여 정식으로 사안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 중 하나인 재산상 피해의 복구를 약속했었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이 약속을 어긴 경우에 하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복 폭행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새롭게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 중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된 경우란 피해 복구에 시간이 걸릴 때 피해 복구를 약속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합의서가 존재한다면 합의서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합의서가 없다면 서로 간의 합의 내용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또는 학교장 자체 해결 결과 보고서 등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 중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다른 사안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는 서류가 바로 학교폭력사안조사 보고서입니다. 학교폭력사안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평소에 학생을 지도했던 교사가 사안을 정리한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각 부분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는 사안개요, 쟁점사안, 사안진행 및 조치사항, 판단요소 및 확인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안개요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사안개요를 바탕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관련 학생들에게 참석을 안내하고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안개요를 작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요소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학생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면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사안조사 시 파악된 학생들의 관계와 친밀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면 해당 사실만 기재해도 두 학생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만 다른 학교를 다니고 나이도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시간, 기간과 장소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경종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어느 시점과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시점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날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접한 시점으로 표현되어도 괜찮습니다. 장소 역시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학교 앞 PC방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행위도 누구누구의 페이스북 페이지 등으로 해당 온라인 공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동기는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면 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의 동기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내용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동기가 파악된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행위의 방법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라면 때린 부위, 횟수, 방법 등을 금품 갈취라면 갈취 횟수, 갈취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의 진술을 기준으로 작성한 후 가해 학생의 진술은 쟁점사안 부분에 기재합니다. 가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 학생별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합니다. 피해 학생이 다수인 경우에도 피해 학생별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다수인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표를 이용하여 학교폭력 행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는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진단서를 참조하여 학교폭력 행위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기재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파악된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 사안개요 기재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경우 상해로 구분합니다. 진단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상해를 입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폭행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이라면 하나의 맥락으로 기재하고 쌍방의 폭행이라면 각 관련 학생별로 행위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금, 협박의 기재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의 기재 사례입니다. 금품갈취, 공갈의 기재 사례입니다. 현금의 경우 갈취한 금액을, 물품의 경우 정확한 물품을 기재합니다. 강요, 강제적 심부름의 기재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강제추행의 기재 사례입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말, 구체적인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의 기재 사례입니다. 따돌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돌림에는 복합적인 학교폭력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쟁점사항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안 개요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다면 쟁점사안은 가해 학생의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 학생의 주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기재합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학교폭력 가담 정도와 행위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의 쟁점사안 기재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의 쟁점사안 기재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쟁점사안 기재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높은 학생부터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부터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사안에 피해 학생의 주장을 기재할 때는 가해 학생의 주장과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사안 진행 및 조치사항 부분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항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인지의 경위, 긴급조치 등의 사항, 학생에게 상병이 있는 경우 대처한 방법,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일시, 학교장 자체 해결 검토 여부, 사안 관련 자료 수집 사항, 전담기구 회의 등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판단 여부 및 확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규정한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준하여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보다 타당한 조치 결정을 위하여 학생 개인의 평소 품성이나 태도, 피해 학생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성의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 관련 학생들의 관계로 한정하여 파악하며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기재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기재 사례입니다. 화해 정도의 기재 사례입니다. 선도 가능성을 기재할 때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후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기재합니다. 과거에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의 가중 요소가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사의 의견, 담임교사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각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선택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선도조치가 결정됩니다. 각 조치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7조 제1항의 가해 학생 선도조치 중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를 이행하면 동일 학교급 내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조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지체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 학생 조치 내용 중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내용, 즉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급 졸업과 동시에 그 기재 내용을 삭제합니다. 졸업과 동시라는 시점의 의미는 학사 일정 종료 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월 중의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제4호, 제5호, 제6호와 학적사항에 기록되는 제8호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합니다. 단,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이후 선도 가능성을 실현하여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마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또는 삭제 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한 일자를 초과하는 순간 지체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단, 기재 시 기록하는 날짜는 이행기한 일자가 아닌 조치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조치결정입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후의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으로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받아서 기재가 유보되었던 학생이 이후에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을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재가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모든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학교급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여러 조치를 병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제3호 이하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제4호 이상의 조치는 즉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제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서 이미 한 번 이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었던 학생은 이후에 다른 사안으로 제3호 이하의 조치를 받더라도 기재 유보 없이 곧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3호 이하의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의 기준은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 시점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 사안이라 하더라도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신고가 되었다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며 조치 결정의 기재 및 삭제 역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최종 변경되어 새로운 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최초 신고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안의 경우 제3호 이하의 조치라고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는 해당 학교급이 아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3학년 때 제1호 조치를 받았던 학생이 5학년 때 제1호 조치를 다시 받게 되면 3학년 때 기재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삭제를 심의할 때는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2회 이상의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졸업학년도 2학기에 기재된 내용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에는 동일 학교급 이외 이상의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동일 학교급 재학 중 한 벌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여러 조치를 병과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제3호 이하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제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동일 학교급에서 여러 번 받았다고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해당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합니다. 졸업 학년도 2학기의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을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를 받게 되면 피해 학생의 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가해 학생과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은 위센터, 지역 내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호 일시보호 조치를 받은 피해 학생은 적절한 곳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으며 일시보호 기간 중의 출석은 모두 인정됩니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집이나 요양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 조치를 인정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서 제4호 학급 교체가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학급 교체를 진행하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급 교체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서 제5호 전학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어 더 이상은 결정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제6호 그 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해바라기 센터 지정병원 등의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까지 유효한 조치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급 졸업 시에까지 유효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조치를 근거로 학년 진급 시 학급 분리, 학급 내 자리 배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학교가 수립한 교내 봉사활동을 통하여 조치를 이행하면 됩니다. 봉사활동의 지도교사가 반드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일 필요는 없으며 학교의 계획에 따라 학생이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4호 사회봉사조치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받은 사회봉사를 이수한 기간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봉사 기관을 섭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이 공인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입니다. 제5호 조치는 주로 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위클래스,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을 통해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4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기간은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출석 정지 조치는 조치 기간 동안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원격 수업과 출석 수업이 병행될 경우 원격 수업 기간도 출석 정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에 비행이 예상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7호 학급 교체 조치의 목적은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학급 교체 시에는 학년 운영의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먼 거리,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8호 전학 조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가장 무거운 가해 학생 선도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는 병과된 조치를 가능한 빠르게 최대한 이행하게 한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고등학교는 본청 총무과로 배정을 요청하여 전학 조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배제 조치로 자주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퇴학 처분은 대부분 병과 조치 없이 단독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진행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부가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별교육은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조치와는 다른 부과된 특별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과된 특별교육은 일반적으로 위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라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위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매월 받게 되는 위센터 교육 일정표를 특별교육 대상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이 완료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조치 이행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교육장이 결정한 조치와 학교의 이행 계획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효력과 집행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병과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 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학교에서는 조치 이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